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21년 11월 8일에 이슈 나도 한마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로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으로 도움을 좀 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파우치 오미크론 델타보다 확실히 덜 심각, 세계 증시 일제히 급등이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 연구소장이 오미크론이 확실히 델타보다 덜 심각하다고 발언하는 등 오미크론에 대한 낙관이 급부상하자 미국 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등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금리의 영향도 있다라고 했지만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반등한 것을 보면 최근의 하락이 오미크론의 영향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런 기사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변하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변했는지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뉴스를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오미크론이 또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고 하면 오미크론의 이슈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주가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금리의 인상은 꾸준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고요. 미국 주식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또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는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끝까지 이제 좀 추적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알아볼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는 언젠간 끝난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그런 확진자들이 벌써 7,000명가량 확진이 됐다고 하죠. 이게 정말 위험한 바이러스였다고 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지나가는 감기 정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확산이 더 빨리 되고 그거에 대한 면역이 인간에 대한 면역력이 빨리 발현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길로 가는 방향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뉴스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것을 좀 미리 앞당겨서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앤서니 파우치가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1차 변이, 2차 변이, 뭐 3차 변이, 4차 변이 막 이렇게 델타 변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더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요소가 좀 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했다는 얘기는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개선이 될 거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보복 소비 뭐 아니면 지금까지 뭐 소비를 하지 못한 여행을 하지 못한 그런 욕구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들고 있는 티웨이 홀딩스나 뭐 여행 레저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오를 거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꾸준히 찾아보면서 투자에 대한 경험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듯이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의 기간이 되게 많이 길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소비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업종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고 뭐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된 종목 그런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받고 또 수익을 많이 받다는 얘기는 소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국가 차원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뭐 진단키트를 구입하고 위생용품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런 수요에 대한 방향이 딴 데로 바뀐 거죠. 어디로 바뀌었느냐? 뭐 여행이나 그리고 레저나 뭐 카지노 사업, 뭐 면세점 사업 이런 쪽으로 소비가 방향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바뀌게 되면서 그쪽이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인간이 여행을 한 달에 뭐 두세 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뭐 여러 끼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뭐 외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는 폭발한다고 해서 초기에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꾸준한 수요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느냐, 지금 이 한순간의 수익이냐, 아니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거고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라는 것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투자자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 집중되는 매출과 한순간에 상승하는 그 상승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뭐 일종의 단타나 뭐 스캘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와 같이 개인 투자자와 직장인 투자자, 뭐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 분석을 오래 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그런 전문가 영역과 순간적인 판단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투자는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많이 번다, 누군가 뭐 몇백 프로 벌었다, 몇 배를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걸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생겨요. 뭐 나도 그런 기업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본인의 그런 투자 원칙을 바꾸고 투자 기업들 뭐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걸 바꾸고 막 단타를 친다던가 나도 따라서 막 남들 따라서 매수한다던가 여행 그거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팬데믹이 끝나면서 수혜가 될 종목으로는 ETF로 뭐 여행 레저 운송 뭐 화장품 중국 소비 테마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이 될 것 같긴 한데 남이 뭐 수익을 많이 봤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는 것들은 너무 위험한 투자이거든요. 조용할 때부터 꾸준히 투자를 시작하는 게 진짜 그 투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매매를 해서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사 건강 관련해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행 너무 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에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수혜를 봤을 때 또 차익을 실현을 해서 그걸로 뭐 이렇게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마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뉴스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